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광진실업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진실업은 이름만 보면 단순 철강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강 제품 제조 판매를 중심으로 하면서 연결 사업 측면에서는 할리 데이비슨, 트라이엄프 같은 대형 모터사이클 유통 사업까지 함께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실업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사업 기대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의 핵심은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적자 지속, 그리고 단기 수급성 변동성입니다. 광진실업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공시상 지정 사유는 시가총액 미달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관련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신뢰도, 수급, 투자자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코스닥 소형주는 관리 종목 지정 이후 거래가 더 예민해질 수 있고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장기 투자자나 기관성 자금은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4월 초 보도에 따르면 광진실업은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연속 지속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졌고 이후 실제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코스닥 상장 규정상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광진실업은 지금 단순 저평가주가 아니라 상장 유지 요건을 시장이 걱정하기 시작한 소형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입니다. 광진실업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568억 8,81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은 약 41억 9,825만 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약 73억 원보다 적자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단기 순손실은 약 49억 7,776만 원으로 전년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은 2.8%입니다. 즉, 외형 자체가 크게 무너졌다기보다는 수익성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업손실은 줄었습니다. 전년 약 73억 원 손실에서 2025년 약 42억 원 손실로 줄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효과는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정보 코멘트에서도 2025년 결산 기준 매출은 감소했지만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적자 폭 축소는 긍정적이지만 흑자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적자 기업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적자가 빠르게 줄어야 합니다. 둘째, 다음 분기나 다음 해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셋째, 그 흑자 전환이 일회성이 아니라 본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광진실업은 아직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증명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광진실업의 기본 사업은 철강입니다. 탄소강, 특수강, 본강, 스테인리스강 계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철강 사업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건설 경기, 자동차 부품 경기, 기계산업, 설비 투자, 원자재 가격, 환율, 관세 이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중소형 철강사는 대형 철강사처럼 가격 협상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고 제품 가격을 바로 올리지 못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면 재고 부담과 단가 하락 압박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실업 같은 회사는 단순히 매출이 얼마냐보다 제품 믹스가 고부가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지, 원가 절감이 지속되는지, 철강 업황이 회복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 관련 기업 정보에서는 탄소강 외 제품이 경기 연동성과 미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 관세 영향 등으로 매출 감소 영향을 받았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광진실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뜻입니다. 광진실업이 살아나려면 단순히 철강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마진 범용 제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고 생산 효율을 개선하고 비용 구조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고부가 제품 확대라는 설명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는지 영업손실이 더 줄어드는지 결국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모터사이클 사업입니다. 광진실업은 철강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업보고서와 주총 관련 공시 자료에서는 부울경 지역에서 할리데이비슨, 트라이엄프를 공식 취급하는 곳은 당사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식 수입사인 기흥모터스, 트라이엄프 코리아 등과의 관계 유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진 실업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철강은 경기민감 제조업입니다. 반면 대형 모터사이클은 취미 소비재 성격이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트라이엄프는 일반 이동수단이라기보다 라이프스타일 소비입니다. 고가 제품이고 충성 고객층이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정보에서는 할리데이비슨의 스페셜 모델 출시, 태국 공장 생산에 따른 공급 안정화, 트라이엄프 400cc 모델을 통한 고객층 확보 기대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형 모터사이클 시장은 작지만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둘째, 공급 안정화가 되면 판매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트라이엄프 400cc 같은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델은 기존 고가 대형 바이크보다 고객층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터사이클 사업이 광진실업 전체 실적을 단번에 바꿀 정도의 폭발적 성장 사업인지에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고금리, 소비심리 둔화, 환율 부담, 수입 제품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바이크는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면 소비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사이클 사업은 대형 성장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철강 본업의 변동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성장축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제 최근 공시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광진실업은 2026년 4월 13일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이건 현재 광진실업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은 단기 매매자들에게는 변동성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종목은 신용거래 제한, 투자심리 위축, 기간 수급 약화, 상장 폐지 관련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리 종목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폐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종목에 대해 할인율을 크게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실적 부진입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568억 원대, 영업손실은 41억 원대, 당기순손실은 49억 원대였습니다. 영업손실이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순손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2024년과 2025년의 비교입니다. 2024년에는 일부 일회성 요인이 있었고 2025년에는 그 효과가 빠지면서 순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즉 광진실업의 본질을 보려면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봐야 합니다. 영업손실이 줄어든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2026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나? 영업손실이 더 줄어드나? 매출이 다시 성장하나? 원가 절감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주가가 단순 반등을 넘어 추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진모터스 합병 철회 이슈입니다. 광진실업은 2025년에 광진모터스와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주들의 합병 반대 의사표명으로 합병계약 해제를 합의하고 합병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슈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회사가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영 효율화나 사업구조 정리를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대했고 결국 철회됐다는 것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형주에서는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회사일수록 경영진의 의사결정 하나가 주가와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병, 자산 매각, 유상증자, 전환사채, 자회사 정리 같은 이벤트는 소형주에서 주가를 크게 흔듭니다. 따라서 광진실업을 볼 때는 앞으로도 회사가 어떤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지 그 과정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진실업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적자폭 축소입니다. 2025년 영업손실은 여전히 적자지만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이 줄었다는 점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2026년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유지된다면 영업손실은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는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순간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부가 철강 제품 확대 기대입니다. 광진실업이 단순 범용 철강 제품에서 벗어나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강업은 매출 규모보다 마진이 중요합니다.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으면 주가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진실업의 핵심은 얼마나 팔았나 보다 얼마나 남겼나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모터사이클 사업의 보조 성장 가능성입니다. 헨리 데이비슨, 트라이엄프 같은 브랜드는 일반 소비재와 다릅니다. 충성 고객층이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트라이엄프 400cc 모델처럼 고객층을 넓힐 수 있는 라인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판매량과 마진이 숫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소형주 특유의 수급 탄력성입니다. 광진실업은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작은 수급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단기 세력성 수급이 붙으면 급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 빠르지만 빠질 때도 빠릅니다. 거래량이 줄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호가가 얇으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당연히 관리 종목 리스크입니다. 광진실업은 현재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은 이 종목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 종목은 단기 반등이 나와도 투자자들이 오래 들고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요건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우려가 계속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적자 지속입니다. 2025년 영업손실은 줄었지만 여전히 약 42억 원 적자입니다. 단기 순손실도 약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회사의 자본 체력, 차입 부담,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소형 적자 기업은 실적 회복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의심이 커집니다.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기별로 숫자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철강 업황 둔화입니다. 철강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 설비 투자 둔화, 중국발 공급 부담, 관세 이슈, 환율 변동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광진실업 같은 중소형 철강사는 대형사보다 방어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마진이 훼손되고 수요가 약하면 매출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모터사이클 사업의 소비 둔화 리스크입니다. 고가 모터사이클은 경기와 소비 심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고 소비가 위축되면 고가 취미 소비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제품 가격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모터사이클 사업은 긍정 요소이지만 안정적인 방어막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거래량과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소형주는 거래량이 붙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사라지면 매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 종목은 투자자층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리스크는 지배구조와 구조 개편 불확실성입니다. 광진모터스 합병 철회 사례처럼 회사가 추진하는 구조 개편과 주주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는 앞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와 매매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진실업은 현재 안정적인 우량주 관점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리스크가 큰 턴어라운드 후보주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첫째,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관리 종목 이슈가 있는 소형주는 급등이 나와도 다음날 바로 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량이 붙은 이후 저점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단기 급등 후 거래량이 줄면서 무너지면 단순 수급성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시가총액 요건 회복 여부를 봐야 합니다. 광진실업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기 때문에 주가 회복과 시총 회복이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넷째, 2026년 분기 실적을 봐야 합니다. 영업손실이 추가로 줄어드는지 매출이 회복되는지 원가율이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종목, 투자주의 합병, 자산 매각, 자금 조달 같은 공시는 이 종목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들어 철강 업황이 일부 회복됩니다. 광진실업은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리고 원가 절감을 이어갑니다. 모터사이클 사업도 신모델 효과와 공급 안정화로 매출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업손실이 추가로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 기대가 생깁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요건도 회복되고 관리 종목 리스크가 완화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광진실업은 단순 관리 종목이 아니라 소형 턴어라운드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시나리오도 분명합니다. 철강 업황이 계속 부진합니다. 매출은 정체되고 원가 부담은 계속됩니다. 모터사이클 사업도 소비 둔화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업 손실이 줄지 않고 관리 종목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광진 실업을 계속 위험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 반등은 나와도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싼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적자 기업, 관리 종목, 소형주는 더 그렇습니다. 진짜 싼 종목은 실적이 받쳐주는데 시장이 몰라볼 때입니다. 반대로 실적과 상장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주가가 낮아 보여도 계속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실업은 현재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반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럼 광진실업을 앞으로 볼 때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종목 해소 가능성입니다. 시가총액 요건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2026년 분기 실적입니다. 영업 손실이 추가로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철강 본업의 마진 개선입니다. 고부가 제품 확대가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터사이클 사업 매출 기여도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트라이엄프 라인업 효과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적자가 이어질 경우 유상증자, 전환사채, 차입 확대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거래량 유지 여부입니다. 단기 급등 후 거래량이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공시 변화입니다. 관리 종목 관련 공시, 실적 공시, 합병자산자금 관련 공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광진실업은 단순히 철강주라고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철강 본업, 고부가 제품 확대, 원가 절감, 모터사이클 유통 사업, 그리고 관리 종목 리스크가 모두 섞여 있는 복합적인 소형주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영업 손실 폭이 줄었습니다.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절감이라는 방향성도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트라이엄프 사업을 통한 소비재 성격의 보조 성장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현재 관리 종목입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형주라 변동성이 큽니다. 철강 업황도 확실히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진실업은 지금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진실업은 적자 축소와 사업 회복 기대는 있지만 관리 종목 리스크가 먼저 해소되어야 진짜 재평가가 가능한 소형 턴어라운드 후보주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기대감만 보고 추격하기보다 실적 개선, 시가총액 회복, 관리 종목 해소 여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